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도 원서 접수도 다 마쳤고 시험이 2달 정도 남았네요. 그죠? 마무리 잘해서 뜻한 바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서 1번에 보니까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오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때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죠.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번에 보면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이 소멸하 했다 하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기 전에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죠. 전세와 전세는 양립이 안 되죠. 그죠? 하나는 지워야 되는 겁니다. 5가 되죠. 3번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있다. 5죠. 그죠? 자, 4번에 보면은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유한 경우 가등기에 추정력이 있다. X죠. 그죠? 이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서 인정하는 거지 예비 등기인 가등기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죠?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추정력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추정력은 갑구, 을구 권리 관계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표제부에서는 추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국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죠. 예비 등기인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5번에 보면은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죠. 그죠?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이렇죠. 그죠? 그럼 여기는 같은 구를 물었으니까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으로 갑니다. 등기부의 보존 및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1번에 보면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손상 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 지방법원장은 X죠. 그죠?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는 장부가 멸실되지 않도록 분실되지 않도록 방지를 취해야 될 권한은 대법원장한테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아랫사람한테 위임을 해요. 그래서 등기부와 관련된 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을 하고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에 관련되는 거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여기는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5죠. 그죠? 5.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보면은 대리인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발급을 청구할 때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임장이죠. 위임장. 등기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위임장을 전부 해야 되죠. 그죠? 그럼 3번은 X가 되는 겁니다. 4번에 등기상 증명서의 등기 기록 및 폐쇄 등기 기록은 발급 대상이나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발급 대상이 아니다가 X죠. 그죠? 여러분들 신탁 원부나 도면이나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은 돼요.
단 발급해달라는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을 하죠. 아무 때나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5번에 등기부는 5년 보존이다. X죠. 그죠? 영구 보존이죠. 자,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크게 등기부와 부속 서류를 묻는지,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를 묻는지, 등기 기록을 묻는지,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를 묻는지를 먼저 분산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영구 보존하죠. 그죠? 보존. 그러면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반출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멸실방지 처분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그 다음에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5년 보존이죠. 그죠? 이거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반출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멸실방지 복구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을 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은 있죠.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죠. 그죠? 누구나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만 가능하죠.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이나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도 발급됩니다. 발급. 그런데 함께 신청한다는 의사의 표시가 있었을 때 등기부에 포함해서 발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면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단독이죠. 그죠? 그러면 보존 등기의 말소도 단독이죠. 옵니다. 두 번째,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예관에 있는 제3자의 성락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단독이 틀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 신청 시 요게 있죠. 요게 주등기를 말소한다는 말입니다. 주등기. 두 번째, 등기상 예관계에 있는 제3자 있죠.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 그러면 주등기를 말소를 할 때는 부기등기 권리자의 성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이때 전세권자 을이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이게 전세의 저당입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갑하고 을하고 맺은 거죠. 전세의 저당은 을하고 병하고 맺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는 주등기죠. 그죠?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부기등기죠. 그죠? 이때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 원칙은 주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러면 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등기를 말소할 때는 부기등기 권리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됩니다. 성낙서가 첨부하지 않으면 말소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성낙서가 첨부되었습니다. 되었다면 주등기가 말소가 됐죠. 그럼 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소멸해야 돼요. 즉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그 말은 이미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주등기를 말소를 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는 그렇게 출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는 법 조문을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네요. 3번에 등기 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죠. 흔히 말하는 개명이죠. 그죠? 계약 아니죠. 그죠? 단독으로 신청한다. 5죠. 그죠? 자, 그러면 4번에 보면은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된 경우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이죠. 그죠? 그럼 소재 불명이라면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채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공시최고, 채권 판결,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을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5번에 보면은 건전한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말은 자 여러분들 소유자가 1번의 갑이죠. 그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건전한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건전한권자 을이 있잖아요. 이 집을 산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됐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이 충돌한다. 이걸 혼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혼동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일어났죠. 자, 1번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면 의무자니까 등기 필정보는 제공을 하죠. 그죠? 그러나 을의 명의로 등기 필정보 작성은 안 하죠. 자, 이거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1번하고 5번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는 있잖아요. 등기를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건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하는 건지 그게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의무자를 먼저 공부해 볼게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 갑은 있잖아요.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어. 그런데 매수인이 이사 들어와서 살면서 등기를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갑의 명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 그래도 안 받아가. 그러면 이제 갑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갑이 소송에서 이겼다. 이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이들은 단독 신청하죠. 그러면 갑은 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만 을이 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을에게 등기필정보 작성하여 통지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지만 을의 명의로 등기필정보 작성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본다면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는데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럼 등기가 넘어와야 되죠. 그런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에서 이겼어.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하죠. 그럼 을은 권리자잖아요. 권리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 신청 누가 했어요? 을. 명의가 누굽니까? 을. 그러니까 을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여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되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있잖아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은 하지만 작성은 안 한다. 그러나 4번에 보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단독 신청할 때 권리자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은 안 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은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죠. 직권으로 소유권 물어넘기 때 작성을 하지 않죠. 채권자 대위 신청하면 작성하지 않는다. 그래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 소유권 물어넘기는 해마다 출제를 하죠. 그죠? 자, 보면은 토지 소유권 물어넘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아닌 것, 이래 나와 있죠. 1번에 보면은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오죠. 그죠? 두 번째,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오죠. 그죠? 수용은 187조죠. 그죠? 이미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이죠. 그죠? 그럼 우리 쉽게 표현해 보면은,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대장이 있죠. 그죠? 그러면 제가 새 집을 지었다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하면 됩니다. 요게 보기 1번이죠. 그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대장은 만들어서 등기부는 만들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등기할 수 없죠. 그러면 자식이 자식 명의로 보존등기할 수 있어요. 요게 4번이죠. 그죠? 4번. 그 다음에 5번에 자, 여러분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확인해서 토지 소유권 보존은 안 되죠. 그죠? 건물 소유권 보존은 되죠.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고,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크게 4명이에요. 이때 토지 소유권 보존과 건물 소유권 보존은 위에 3개는 동일합니다. 이 위에 3개는 동일해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은 안 됩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은 돼요. 이것만 딱 조심해두면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고,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된다. 그렇게 구별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신탁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신탁등기는 동일한 신청정보, 즉 일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오죠. 그죠? 두 번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합유로 등기하느냐,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죠. 그죠? 합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4번에 보면은 신탁 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거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키를 잡을 때 이렇게 자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단독이니까 말소도 당연히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5가 되죠. 그죠? 5번에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순위번호는 각기 다른 순위번호 X죠. 그죠? 순위번호는 하나죠. 하나.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신탁등기를 신청을 하든, 신탁등기에 말소를 하든, 신탁등기에 변경을 하든, 신탁등기는 우리가 순위번호는 하나입니다. 하나. 자, 요거를 그림으로 딱 보면은, 자, 한번 봐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이렇게 들었죠.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요 자식이 신통치 못해요.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을 다 날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이때 하는 등기가 신탁 등기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죠. 이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서 신탁 등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이거는 신탁입니다. 근데 이리 쭉 가니까 번호는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는다 이 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두 개지만 순위번호는 하나밖에 부여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신청서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 할 때 순위번호가 하나, 그러면 말소를 할 때도 하나, 변경을 할 때도 하나. 그러면 각각이라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기 다른 순위번호이라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에 다음 중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없는 거 일어났죠. 자, 1번에 보면 등기명인의 표시는 개명이죠. 이해관계인이 없죠. 언제나 부기등기죠. 그죠? 지상권 이전이죠. 우리가 소유권 이전은 주, 소유권 외의 이전은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자, 3번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이거는 주등기죠. 주등기. 자, 정리를 잠깐 해본다면 크게 세 가지 각도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가 있고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번에 보면 이해관계인이 없죠. 그러면 전세금이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정해간다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바로 1에 1억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죠. 그죠? 그러면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지 않습니다.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아요. 그 불이익 보는 쪽은 항상 후순위 권리자가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이 키다 이 말입니다. 이 2번이 있잖아요. 저당권이 들어올 때는 1번 전세가 9천만 원이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9천만 원이 1억으로 정액을 한다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된다.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1에 1억 부기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성낙서를 안 써주면 그냥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장난을 칠 때 어떻게 치느냐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를 한다. 이러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느냐?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이랍니다. 그럼 X입니다.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하잖아요. 주등기. 각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등기의 가압류죠. 그죠? 항상 소유권의 가압류가 들어오면 주, 소유권 외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부기등기죠. 환매 특약 부기등기죠.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부기등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이의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출제윤이 이걸 있다 이라면 X, 없다 이라면 O. 자, 두 번째, 등기신청에 각하 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요게 X죠. 그죠?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가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어요. 이때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이러면 끝이지. 그런데 각하 사유인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해버린 거예요. 실행해버려. 그러면 요게 등기 실행, 요게 각하 결정이네. 자, 그러면 여기서 키를 딱 잡을 때 각하 결정이라는 말은 등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당사자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등기가 이루어졌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의 이해관계인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정리를 딱 할 때 각하 결정의 제3자는 X, 등기 실행의 제3자는 O,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작년도 기출문제 이게 답으로 만들어졌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보낸다. 오죠. 그럼 작년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보낸다 이렇게가 X로 만들었어요. 이의신청이 있다면 지방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자, 5번을 아주 시험에 자주 냈죠.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있냐 없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1번하고 5번은 없답니다. 없다. 이걸 있다로 고치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공유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자, 용의권에는 지분의 용의권은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지분의 저당권은 오. 두 번째, 저당권의 내용이 건저당권인 경우에 채권 최고의 채무자, 여러분들 채무자는 필요적 기대입니다. 오죠. 그죠? 3번에 이 건저당권의 변제기는 건저당권의 기록사항이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변제기가 있고 이자가 있죠. 요 두 개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입니다. 임의적 기재.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사항 자체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도 할 수 있다. 이때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해야 한다. 여러분들 쌀을 담보로 잡히고 돈비를 쓸 수 있냐? 있죠. 그러면 백미, 한가마, 100만 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5번에 보면 저당권의 목적이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데 등기관이 작성하느냐 신청인이 작성하느냐 이 말이죠. 등기관이 작성을 하죠. 신청인이 X입니다. 이 시험에 3번을 정답으로 만들었어요. 한 번은 2개, 한 번은 3개, 한 번은 이걸로 답을 만들었어요. 공동담보 목록은 5개죠. 5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정한다. X입니다. 이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가 아니고 등기필 정보.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는 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그럼 갑이 가지고 있는 거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줬어. 그러면 을의 명의로 가등기를 했죠. 그럼 을은 가등기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게 가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 줄여서 가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거는 등기필 정보, 을이 갖고 있는 거는 가등기필 정보예요. 이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가등기를 할 때 갑하고 을하고 했죠. 그럼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 권리자가 을. 그러면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는 갑이잖아요. 따라서 갑이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가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 우리 책에 1이 나와 있죠.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이래 나오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노래 부르듯이 청구권 보존이죠. 그러면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O,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X, 채권적 청구권은 O, 물권적 청구권은 X,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은 O, 불확정될 청구권은 X, 청구권이 있으면 O, 없으면 X.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공동신청입니다. 단독신청에는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면 단독신청에는 가등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안 해주더라. 그러면 불복, 즉시 항고할 수 있다. O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용의권은 직권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 저당권과 용의권은 양립할 수 있죠. 그러면 직권말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본다면 이거잖아요. 그죠? 1번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가 들어왔어. 들어오고 난 다음에 2번에 전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전세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저당의 본등기를 했죠. 그럼 이 전세권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안 하죠. 왜? 저당은 1번이잖아요. 전세는 2번이잖아요. 2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아. 그 다음에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죠.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간의 소유권이라는 청구권은 가등기하여 소유권이라는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가등기보다도 순위가 앞서죠. 그 말소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러분과 같이 28회 해설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마치겠습니다.